변호사님, 파산 절차에서 환수금이 뭐예요? 재산 은닉이 있다거나 부정한 사용이 있을 때 그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받아서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환수금은 나쁜 건가요?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죠. 이론상은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부당한 데 사용했다면 면책 불허가를 받는 게 맞잖아요. 채무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으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면책 불허가 끝, 이러고 끝날 사건인데, 실무상은 이런 행위들이 그렇게 중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정을 봐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수를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줄 테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일부 환수금 내시면 우리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채무자가 환수금 처분을 받나요?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타행성이 있는 소비 지출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 환수금이 잘 나오거든요. 재산을 은닉했다는 거는 뭔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걸 의미하거든요. 내 자동차인데 배우자한테 명의를 이전을 했다. 내 부동산인데 친구한테 명의를 이전을 했다. 특히 많은 게 임대차.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하고 있는데 요거 명의를 형제한테 이전을 했다. 내가 미용실 하고 있는데 명의를 또 다른 친구한테 이전을 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 변경도 자주 하시거든요. 보험 계약자 이거 변경하면 법원이 모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한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행성 있는 행위는 일부 주식이나 코인, 토토, 아니면 사치나 과소비, 과다한 쇼핑, 성형, 미용, 시술, 이런 비용들이 많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채무자들 형편도 어려운데 좀 줄일 방법은 없나요? 법원의 읍소에서 환수금을 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파상 관제인이나 법원에 대해서 채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런 사정이나, 또는 생활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소명해 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얼마나 갱생의 의지가 강한지도 설명해 볼 만하고, 채무자에게 부양 가족이 많다, 지금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도 많고 집안 사람들이 전부 형편이 안 좋다, 이런 것도 주장해 볼 만한 사유고요. 또 채권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게 없다거나 아니면 작다거나 경미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 측 반발이 작다, 이런 것도 주장을 해볼 만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환수금을 정해진 금액은 내가 낼 수 있다,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환수금 처분할 걸 그냥 깎아주고 500이나 300만 달라, 이런 식으로 일부만 환수하고 끝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 법원에 읍소하면 무조건 깎아주나요? 자, 읍소하면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명의 이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동차, 보험,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 점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전월세 집, 이런 것들은 명의를 이전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찾아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무조건 확인하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전하면 바로 들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빨리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모바일 토토나 모바일 카지노로 지출을 했는데 이거 뭐 대충 생활비로 썼다 하면, 친구한테 줬다 하면 뭐 법원이 알겠나, 이런 생각으로 거짓말해봤자 계좌 내역 보면 특정한 채권자로부터 입출금이 계속 반복되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금방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성실히 하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제인이나 관제인 사무장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상 관제인 선생님들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아주 일부 파상 관제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긴 하거든요. 파상 관제인이 고압적인 것도 불편한데 그 관제인 밑에 있는 사무장이 그 사람이 고압적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 사무장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실무를 주도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법적으로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게 있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닌 경우에 그냥 채무자가 감정적으로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달라는 자료 같은 거 빨리빨리 협조해 주시고, 최대한 협조하는 게 환수금도 감액되고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애초에 문제될 행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명의를 변경한다거나 좀 부당한 사용처가 있다거나, 이게 애초에 없는 게 낫죠. 대부분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이게 없습니다. 형편도 힘든데 갖고 있는 재산도 없는데 명의를 바꿀 게 어디 있고 뭐 주식 코인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예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면책 허가를 수월하게 받는데, 혹시 일부 채무자께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셨다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애초에 얼마간의 환수금은 낸다 이렇게 감수를 하고 신청을 하세요. 내가 채무가 크기는 한데 문제되는 게 일부라면 요 일부에 대해서는 내가 환수금을 내라면 내겠다. 다만 내 사정을 읍소해서 되는 데까지는 좀 깎아보겠다. 그게 개인회생 변제금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싸게 치이니까, 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일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부 내고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뭔가 문제될 만한 행동을 했는데 한 푼도 안 내겠다. 나는 이득만 보고 채권자한테는 한 푼도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차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면책 불허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